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200달러 마이너스 2.9%,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 6.5%, 에이다, 리플, 솔라나 전체 코인들 미국 인플레이션율 역대급 높은 수치 발표되고 전체 다 마이너스고요. 오른쪽 상단 6월 1일 시작할 때부터 하락 지속된다. 꼬시기 이후 하락 조심하셔라고 계속 올려두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는 반드시 왼쪽 하단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6월 16일 연준 금리 인상 등 이 같은 리스크가 있을 때는 지표를 확인을 하시고 코인 매수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미국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와버리면 단기간에 코인 빠른 매수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7%로 하루 전보다 0.3% 상승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3%로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진한 빨간불로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현재 구간에서 매우 리스크가 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이더리움 최근 하락에 1680달러 형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평균적으로 200달러 구간이었습니다. 수익률만 봐도 1600달러까지 1000% 가까운 수익률로 2년 만에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NFT, DF, 디파이 등 이더리움 확정성을 보고 기관 투자자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더리움 1600달러 핵심 지지선 무너지기가 현재 일보 직전이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 400원, 500원으로 코로나 전에도 200원 했다지만 이더리움은 여기서 폭락 오면 1000달러 아래까지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받쳐줄 매물대나 지지선이 거의 없다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으로 숏포지션 들어가면 괜찮겠죠. 기관 투자자들도 이더리움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올해만 357 밀리언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로는 4천억 가까이 되는 자금인데, 미국 우량주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힘을 못 쓰는 형국인데 코인으로 추가 진입할 자금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1600달러 지지선 무너지고 하락하며 이더리움 폭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하고 관련된 레이어 1 코인들 샌드박스, 엑스엠피티, 폴리곤, 시바이누 코인 등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 폭락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세력들 전체적인 자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하의 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기관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매수하고 이더리움 팔면서 단기적으로 NFT, 디파이 분야의 발전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회피하고 현금화하자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더리움 포함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들을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스테이킹 많이 해둔 자본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스테이킹은 코인 가격 하락 방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스테이킹 강제로 철회하고 전량 매도하는 투자자들 페이스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들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가능한 대표적인 코인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보유하신 분들은 16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에 현금화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 매도는 이더리움보다는 작지만 이더리움 하락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이더리움 50% 하락하면 30% 정도만 하락하는 거지 하락은 다 같은 하락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는데 8.6%로 5월 8.3%보다 더 높았고, 4월 고점으로 여겨졌던 8.5%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에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 온 걸로 하루 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가 8.3%인데 며칠이 지나도 조정을 안 하고 발표 직전인데도 8.3% 그대로다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율 실제치가 낮을 거면 미국 통계국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중앙투가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 일주일 내내 확인을 해도 조정 없이 8.3% 그대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던 거죠. 6월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와버리면 6월 16일 FOMC에서 바로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전쟁하겠다 이야기할 가능성 다시 높아지는 거죠. 6월에는 기존의 계획대로 50bp 금리 인상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7월에는 50bp 금리 인상보다 더 높은 75bp 금리 인상을 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7월 예상 금리 인상은 75bp가 9.5%로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핵심은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금리만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서 최근같이 높아진 물가가 잡힐 수 있다 볼 수는 없고요. 인플레이션율 8.6%로 우상향 중이지만 미국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6%로 3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 중이고요.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석유, 식료품 제외한 물가로 석유 가격 상승이 미국 전체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가격 급등하고 높아진 석유 가격이 종합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린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월가에서 석유 가격 15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7월 역시 인플레이션율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이같이 높아진 석유 가격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중동,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대책이라면서 6월 10일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 로스앤젤레스, LA 항구를 방문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율 억제나 석유 가격 하락시키기 위한 자세한 플랜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중동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군대도 철수를 하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러시아 금융 제재까지 미국이 석유 가격 상승시킬 정책은 다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기 전에 중국 인플레이션율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었는데 중국 인플레이션율 실제치는 컨센서스 2.2%보다 더 낮은 2.1%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6.4%로 월 8%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공산품 물가는 추가로 상승을 안 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미국 한국 주식 코인 가격을 상승을 시키려면 무엇보다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 글로벌 국제 유가가 핵심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6% 역대급 높게 나온 CPI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초록색 줄쳐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다 올랐고요. 마트 물가 상승으로 푸드 앤홈 1.4%, 석유, 가솔린, 정유비는 16.9%, 석유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도 8% 증가를 했고요.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다시 1.8% 상승했고 거주비도 0.6%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대중교통도 1.3% 증가를 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압박이 매우 크다고 하는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하락폭이 컸고 테슬라도 애플 따라서 마이너스 3.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세면 미국 주식도 단기에 추세를 잡아줄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성장성 뛰어난 개별 주식은 살아남겠지만 전체 지수는 더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나마 테슬라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테슬라는 8월 4일 3대1 주가 분할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 주가 추가 하락하는데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8월 4일 기가 텍사스에서 열리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 통해서 주가 분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 애플, 테슬라 우량주 위주로 모아 갈 만한 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오면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절대 코인 현물을 들고 계시면 안 되고요. 스테이킹 물량도 빠르게 철회를 하셔서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인플레이션율 잘 나왔다면 6월 14일, 15일 이 구간에서 저점 왔을 때 코인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번처럼 8.6% 역대급 높은 수치가 발표되었으면 6월 16일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6월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6월 26일 6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는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G7 정상회의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유럽하고 미국이 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지 관건이 될 듯 하고요. 또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중동에 어떠한 압박을 하는 건지 G7 회의에서 결정이 날 듯 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G7 정상회의 전까지 확실한 저점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G7 회의에서 석유 가격 인하를 위한 단체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16일 연준 금리
예상 이후부터 G7 정상회의 전까지 코인이 완전한 저점이 나올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